안녕하십니까. 클라리넷 강사 정혜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악기는 목관 악기 중에서도 음역이 가장 넓은 클라리넷이 되겠습니다. 자, 클라리넷 하면 요즘 어린 친구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아주 많이 선호하는 그런 악기죠. 클라리넷은 다른 악기에 비해서 아무래도 역사는 짧습니다. 불과 200년이 조금밖에 넘지 않은 그런 악기가 되겠습니다. 1700년대만 해도 지금의 클라리넷이 아니고 약간 1700년대 초반만 해도 장난감에 가까운 그런 악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음역이 여기서부터 한 옥타브가 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음역대를 갖고 있었는데요. 1750년대에 와서 지금같이 완벽하진 않지만 3옥타브의 클라리넷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가 1700년대 후반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그 죽기 전 마지막 그 유명한 모차르트 협주곡을 1790년대에 썼으니까 그때 비로소 한 3옥타브 이상의 클라리넷이 됐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에 비로소 지금 같은 클라리넷이 이제 완성이 됐죠. 그래서 보면 1800년대 이후 심포니나 그런 실내악곡에서 클라리넷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음역이 넓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죠. 그리고 혹시 클라리넷을 배우려 하는데 또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클라리넷은 최대 한 12세? 초등학교 한 3학년? 그 정도까지 제가 가르쳐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리넷이 나는 힘이 없는데 아니면 몸이 불편한데 그런 거는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제가 실제로 장애인 분들도 한번 지도를 해봤고 그 다음 우리 시니어 플라자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87세 어르신까지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만나서 수업을 하고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중에는 나이를 불편하신지 끝까지 안 알려주시는데 80은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까지 저와 같이 수업을 했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못하게 됐지만 그분은 클라리넷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셨냐면 어르신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종합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합검진을 하시다 보면 이 폐에 관련된 그런 심폐 능력 측정을 위해서 바람을 불잖아요. 근데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3년, 4년 계속 하면 할수록 심폐 기능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악기도 좋지만 건강까지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하시면서 하셨고요. 그러고 보면 어린 친구들이나 나이가 있으신 분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악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리넷은 비교적 다른 악기보다 이제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잠시 뒤에 이제 클라리넷을 또 따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조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간단하게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리넷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제가 소개를 하자면,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서는 클라리넷이 이제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악기가 됐죠. 그래서 심포니에서도 목관과 현악과
금관을 연결해주는 그런 중간적인 위치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관악압주. 관악압주는 현악기가 없는 앙상블이죠. 그래서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로만 구성된 그런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1900년대에 이제 오게 되면 뭐 재즈라든지 뭐 영화 OST 그런 데서도 이제 클라리넷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뭐 대표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그 메릴 스트립이 그 아프리카 초원을 경비행기를 타고 이륙할 때 그 클라리넷 2악장이 멋있게 나오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곡이 바로 클라리넷이고요. 그 곡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2악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A 클라리넷 이걸로 연주되는 곡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내 영화나 뭐 드라마 OST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뭐 최민식 주연의 올드보이 같은 거 아시죠? 미도의 테마 뭐 아주 유명한데 그 곡이 영화에 굉장히 유명하게 됐고, 그 이후로는 뭐 신세계, 영화 신세계 아니면 뭐 시네마 천국 아주 뭐 여기저기서 가요로 하면은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주가 다 클라리넷이죠. 그래서 아주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많이 하시는 악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 힘이 없다거나 몸이 불편하다거나 그런 건 상관없을 것 같고요. 악기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테크닉과 기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선택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관악기지만 최대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리넷은 다른 악기보다는 피아니시모라든지 포르테시모라든지 다시 피아니시모라든지 아주 작게도 내고 크게도 낼 수 있는 그런 악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곡을 연주할 수 있고, 실예를 제가 들어보이면 플룻이나 오보에나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최저음이 우리가 아는 도, 시 한 요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위로는 하이, 솔 포지션 이 정도가 이제 시름인데, 클라리넷 같은 경우에는 이 도에서 시 플랫, 시, 라, 솔, 샵, 솔, 파, 샵, 파, 미까지 있기 때문에 음역이 두 미 부족한 4옥타브까지 나는 그런 악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유리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아리랑을 연주한다. 그러면 여기 이 포지션에서 도레도레를 했어요. 근데 또 한 옥타브를 올려서 하고 싶어. 그러면 이 도레도레로 또 할 수 있고, 완전 고음으로 연주하고 싶어. 그러면 또 한 옥타브 올려서 세 버전으로도 연주를 할 수 있는 악기가 클라리넷이 되겠습니다. 사실 건반악기를 제외한 목관악기가 4옥타브가 되는 악기는 잘 없습니다. 자, 클라리넷이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클라리넷을 또 하시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리한 거를 제가 이제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클라리넷은 종류가 다른 악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많이 아는, 예를 들어서 플룻이다. 플룻 하면 대표적으로 피콜로 있죠. 오케스트라의 짧은 고음을 내는 그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오보에 같은 경우에는 잉글리시온이라는 악기 있죠. 좀 큰데 그 신세교향곡 2악장에서 그 아름다운 솔로 하는 그게 잉글리시온이고, 그 다음에 뭐 트럼펫을 예를 들자면 트럼펫은 B 플랫 트럼펫, C 트럼펫, 그 다음에 뭐 하이든 협주곡 하는 E 플랫 피콜로 트럼펫,
대표적이죠. 더 있지만, 그래서 이제 클라리넷 같은 경우는 대략 악기 종류가 제가 아는 것만 8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가지니까 뭐 검색하면 다 나오지만, 그래서 고음은 고음대로, 중음은 중음대로, 저음은 저음대로 아주 다양하게. 그러면 이 악기를 연주를 하면 8개가 다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클라리넷을 하시고 어르신들이 또 나는 색소폰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색소폰을 또 하시게 되면 저희와 같은 마우스피스와 리드를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색소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한 100배 이상 소리가 잘 납니다. 왜냐하면 적은 리드와 예민한 악기로 소리 연습을 하다가 더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차를 운전하다가 SUV 운전하면 자리도 높고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는 소프라노 색소폰, 그 악기는 이 악기하고 싱크로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리드도 같이 호환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크기도 비슷하고 같은 B플랫이고 굉장히 장점이 많죠. 그래서 클라리넷은 아까 제가 이제 좀 전에 8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대략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생긴 이 클라리넷은 이 클라리넷입니다. B플랫 악기라는 악기인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클라리넷은 99.9%가 거의 이 B플랫 악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특별히 여기에 갖고 온 클라리넷은 아마추어 분들이 뭐 자주 쓰시진 않지만 이렇게 보시면 길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요거는 A 클라리넷입니다. 조가 A고요. 모차르트 협주곡, 모차르트 클라리넷 5중주, 그 다음에 무슨 뭐 차이콥스키라든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이런 아름다운 멜로디 솔로는 이 악기가 더 많습니다, 이거보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하시는, 전공하시는 분들은 악기를 항상 2개 갖고 다니는데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은 아마 5대5, 어떤 경우에 이제 공연할 때는 이게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게 더 많이 나오고, 그렇게 거의 50대50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악기를 불면 이 악기도 자동으로 불게 됩니다. 똑같고 악기만 좀 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거보다 이제 조금씩 짧아지면 C 클라리넷, E 플랫 클라리넷, 그 다음에 A 플랫 피콜로 클라리넷. 저는 아직 보진 못했지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 A 다음에는 바세트 클라리넷이라고 F조가 있는데 국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클라리넷 앙상블 할 때나 관악 합주할 때 많이 쓰는 E 플랫 알토 클라리넷이 있어요. 이 악기는 색소폰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밑에도 나팔이 이런 식으로 E 플랫 알토부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베이스 클라리넷, 말 그대로 베이스 클라리넷, 굉장히 좀 크죠. 그래서 그 베이스 클라리넷도 이런 식으로 밑에는 테너 색소폰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대신에 리드는 조금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저음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는 2개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콘트라 베이스 클라리넷, 콘트라 베이스 클라리넷은 저보다 키가 더 크기 때문에 앉아서 연주하지 않고 서서 연주합니다. 저도 한 번만 만져봤어요. 그래서 서서 콘트라, 말 그대로 콘트라 베이스 클라리넷. 자, 그렇게 해서 한 7에서 8종류가 되는 그런 악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클라리넷 소개를 마치고요. 잠시 뒤에 클라리넷 소리 내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라리넷을 처음 소리 내는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맨 처음에 전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클라리넷을 소리 낸다.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서 이제 자, 우리가 잘 아는 클라리넷은 뭐 스퀴기라고 하는데 쉽게 이제 와 이렇게 삑삑대냐, 너무 듣기 싫다. 자, 삑 소리가 좀 많이 나는 악기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악기들은 안 나느냐? 다른 악기도 다 납니다. 이 과정 없이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상한 소리가 나야 되고요. 저희가 아무리 피아노를 잘 쳐도 자기 음표에 다른 거 안 건드리겠습니까? 표시가 안 날 뿐입니다. 근데 클라리넷은 유독 소리가 크게 납니다. 이상한 소리가.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삑 소리를 많이 낼수록 나중에 더 잘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맨 처음 클라리넷을 소리 내시는 분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악기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된 다음에는 오른손은 언제나 반드시 왼쪽입니다. 아니, 아래쪽이에요. 이렇게 받치는 게 있죠. 여기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대시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왼손은 윗관입니다. 이 손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 손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 오른손으로 잡으시고 왼손을 올리시고. 근데 이제 지금 처음 소리 내는데 운지를 하기보다는 아무것도 안 맞고요. 그냥 이렇게 불면 클라리넷 스케일로 솔입니다. 솔. 그래서 아주 여길 보시면 리드와 마우스피스 사이가 굉장히 좁죠. 좁은데 이 사이로 바람이 나가야 소리가 납니다. 근데 너무 꽉 깨물면 이게 늘러붙을 것이고 너무 느슨하면 바람이 옆으로 셀 것이고. 자,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래 입술은 아래 이빨 위로 지그시 에 하시면서 아래 이빨 위를 덮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법이 과거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위에 이빨을 공중에 띄우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시면 그거보다는 위에 이빨을 마우스피스 위에 지그시 올려주는 겁니다. 앞니빨 2개 있죠. 거기가 여기에 이 끝에서부터 한 4mm? 5mm? 그 정도. 너무 많이 불면 안 좋고요. 그렇다고 너무 조금 해도 안 좋고요. 적당히, 네, 적당히 그 정도를 위에 이빨을 잘 보세요. 에 한 상태에서 위에 이빨을 여기다가 지그시 올려주고 옆으로 바람이 빠지는 거를 막으시고 그 다음에 볼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에 이빨 대고 막고 그 다음에 바람을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소리가 나게 되면 하루만 해도 이렇게 2옥타브 스케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입 모양이고 바람이 이 사이로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꼭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한 처음에 주법이 완성될 때까지는 반드시 거울을 보시고 연습하시면 내가 볼이 나오는지 주법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거울을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거울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소리 내기입니다. 소리 내기. 그러니까 에 하시고요. 아래 입술을. 그 다음에 위에 이빨은 지그시 얹어주고 그 다음에 옆에를 막고 그 다음에 바람을 요 리드와 마우스피스 사이로 내보내는 것이죠. 자, 제가 연결 동작으로 보세요. 에 했죠? 했어요. 옆에 막고 바람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소리는. 자, 됐죠? 초보자들은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악기를 조금 하신 분들
그 다음에 클라리넷은 너무 스킥이 많이 나고 삑삑거리는 것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어.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킥이 가장 많이 나는 이유는 한 대여섯 가지 정도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단순하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연주를 하실 때 중급자분들 연주를 하실 때 이쪽에 있는 이 키를 건드리면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오른손, 그 다음에 왼손은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 집게손가락이 움직이시면서 이 부분을 많이 대요. 네, 이 부분 때문에 또 스킥이 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데 뒷부분에 보면 아마추어 분들은 꼭 이 엄지손가락을 12시 방향으로 이렇게 맞추려 합니다. 이게 가장 안 좋아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옆에 공간이 안 나와서 이 손을 누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악기가 있으시면 12시 방향으로 해보세요. 이 왼손 집게손가락이 자꾸 여기가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최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엄지손가락이 2시 방향, 2시 반 방향, 엄지가 이리로 향하면 여기 공간이 많이 나오죠. 절대 이상한 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누르셔야 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입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제 스킥이 많이 나냐면 위에 이빨을 너무 꽉 깨무니까 리드가 늘러붙죠. 자, 이런 경험이 있죠. 이렇게 해서 소리가 안 나죠. 이거는 아예 리드가 늘러붙어서 바람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반대로 너무 위에 이빨이 그냥 정리가 안 돼 있고 공중에 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안 붙이고 막 볼까지 내보내면서 이상하게 소리 내는데 그거 안 좋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는 게 지금 오른손 K키, 왼손 솔샵 키, 그 다음에 왼손 엄지손가락 12시 방향, 그 다음에 위에서 이빨을 너무 과도하게 누른다든지 너무 뛴다든지 아니면 볼이 많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주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하시면 좋은지 알고 막 30분, 40분을 입술이 풀린 상태에서 계속 연습하세요. 그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저희들도 한 달 이상, 2달 이상 연습을 안 하면 입술에 주력이 없기 때문에 장시간 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초보자들은 10분 연습하면 10분 이상을 반드시 쉬어주시고 다시 힘이 돌아왔을 때 연습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실 때 이제 어느 정도 소리를 내시고 연주도 하게 되시고 어느 정도 이제 중급자가 되셨을 때는 그래도 클라리넷을 연습을 해서 어떤 성과를 올린다든지 좋은 그런 프레이징을 하고 싶다면 하루에 1시간 이상 정도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 이번 주에 연습을 한 번도 못 했는데 오늘 몰아서 한 2시간 하면 좋을까? 그거는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서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30분 이상 하시는 분이 훨씬 효과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아까 제가 이렇게 세워놨듯이 집에서도 시간 없다고 하시는데 씻고 식사하시기 전에 10분 잠깐 불고 밥 먹고 나서 또 10분 하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클라리넷 이렇게 아까 스탠드에 세워놓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클라리넷뿐만이 아니고 맨 처음에 사실 동영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한테 처음 배우실 때는 직접 손가락 위치라든지 입모양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굉장히 아주 미흡하고 조금이나마 집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런 클라리넷뿐만이 아니고 모든 악기는 처음에는 좀 제대로 좀 기본기를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라리넷 소리 내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라리넷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고요. 이제는 클라리넷을 관리하면서 처음에 이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클라리넷을 처음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라리넷을 처음에 이제 저희가 집에 클라리넷이 있는데 클라리넷을 이거 어떻게 조립을 해야 하지?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자, 이렇게 클라리넷은 분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케이스에 넣으면 굉장히 간단해지죠. 자, 그래서 맨 처음 클라리넷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밑에서부터 위로 탑을 쌓듯이 조립을 하시고 연습이 끝난 후에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분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거요. 자, 이 배를요, 좀 긴 거 있죠? 요게 아래관이라고 하는데 아래관을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윗관은 요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제일 중요한 거, 요 옆부분이 딱 일직선이 돼야 손이 비틀어지지 않고 똑바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튜닝관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악기에는 하나만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비싼 악기들은 악기가 요게 튜닝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660mm, 650mm. 그래서 피치가 선천적으로 낮으신 분은 650mm. 그 다음에 나는 그냥 노멀한데 660mm. 그래서 이거를 자주 질문하세요. 악기를 사는데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거를 낄까요? 660을 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겨울이나 음정이 많이 떨어질 때 650을 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금방 됐죠. 자, 요 상태에서 또 일반 분들이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요게 이제 자, 이 부분이 마우스피스, 말 그대로 이제 입에 물고 하는 마우스피스. 자, 요렇게 돼 있죠. 여기에 이 리드를 요 면에다가 깨끗하게 정확하게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가초라고 하는데 이게 조리개를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쪽을 갖다가 이렇게 눌러주시고 정확하게 안 움직이게.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끝선을 좀 맞춰주시고요. 좌우도 여기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피스에 선이 거져 있습니다. 이 선 안으로 이 리가초를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악기를 이렇게 연주해야 되는데 마우스피스를 이렇게 꽂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게 아니고 이 리드가 내 입모양 쪽으로 안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안쪽 방향도 이런 식으로 옆으로 꽂으면 악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게 아니고 이 리드와 요게 일직선이 되게 맞추시면 아주 쉬우실 것 같아요. 요렇게요. 요렇게 하셔서 자, 요거를 끝까지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그 다음에 이 리가초는 너무 느슨해도 안 좋고 그렇다고 너무 꽉 조이면 안 좋죠. 적당히 조여주시고 완성. 그 다음에 불면 되죠. 이런 식으로 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쉽죠?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조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악기를 연주가 끝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자,
자, 리드를 먼저 내려놓으시고 리드를 풀으시고 이렇게 있죠? 이런 게 들어있죠? 그래서 연주가 끝난 다음에는 이런 분이 있어요. 꼭 여기서부터 넣으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데 이 안에 그 쇠 기둥이 있습니다. 이 관 안에. 그래서 매번 걸려요. 그래서 악기사에 악기 고장 났습니다. 이게 안 빠져요. 오시는 분들 많은데 밑에서부터 넣으셔야 돼. 자, 요걸 잘 기억하시고요. 요렇게 하시면 요렇게 되죠. 가볍게 여기 빼시는데 어느 날 딱 걸렸어. 걸렸어. 그러면 계속 당기면 완전히 나무가 이거와 압축이 돼서 영원히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중간을 빼세요.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주로 여기가 걸리거든요. 요렇게 하시다가 걸렸어. 그러면 다시 뒤로 빼시면 돼. 다시 했다 또 걸리면 다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시간 관계상 요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기 관리 요령은 어르신들이 많이 물어봐요. 겨울이 제일 중요한데, 연습을 갖다 깜빡 잊고 자동차에 놓고 왔네요. 최악입니다. 그거는 악기가 갈라질 확률 80% 갈라집니다. 겨울에. 그리고 베란다에서 연습하다가 시끄럽다고 베란다에서 연습하다가 베란다에서 악기를 놓고 그대로 들어오신 분,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집에 오셨어. 연습을 마쳤습니다. 연습을 마쳤는데 연습 마친 후에는 어떻게 하시냐? 방 바닥에 놓으면 우리나라는 겨울에 난방이 돼서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악기가 너무 따뜻해지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항상 책상 위나 의자 위나 위에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문제인데요.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죠. 땀이 많이 나다 보면 이물질이 이제 많이 묻죠. 이렇게 많이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그 장마철에는 이런 부분이 막 물까지 흐릅니다. 그럴 때는 악기사에서 준 우리 그 융 있죠. 그걸로다 좀 이런 부분을 닦아주셔야, 아무래도 손 이런 데 땀이 나면 짠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 몇 년 안 닦으시면 부식되는 게 여름에 그 악기를 한 번씩 안 닦아주셔서 그래요. 자, 이거는 안에 닦는 거지만 예를 들면 그 융을 가지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연주 후에 닦아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고요. 악기 관리는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클라리넷 이제 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이 스타카토죠. 이거는 스타카토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스타카토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스타카토는 말 그대로 끊어서 짧게 연주하는 걸 스타카토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워요. 슬러는 이어서 하는 거죠. 이어서. 예? 예를 들면 뭐 슬러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부드럽게 했다면 스타카토는 이렇게 혀를 차는 건데, 그래서 스타카토가 찰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연주를 하시다 보면 부드럽게 어택을 하라고 선생님들이 하죠. 그래서 뭐 슬러 스타카토, 기냥 스타카토, 스타카티시모, 그 다음에 레가토, 레가티시모,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하는데도 혀를 대야 되는 부분, 그런 게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처음 할 때 스타카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먼저 악기보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아, 에, 이, 오, 우는 안 되는 거예요. 영어 T급 발음, 우리 D급 발음, 쌍디급 발음, T급 발음, 타, 트, 투, 모든 D급 발음 들어가는 걸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혀가 입천장에 닿다 떨어져야만 소리가 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에 이오르는 스타카토가 안 돼요. 타, 트, 투, 또, 뭐, 따, 따. 모든 게 이 발음이 입천장에 붙었다 떨어지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리드가 입천장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좀 힘든 게 생각을 너무 많이 하세요. 어린 친구들은 장난하듯이 타타타타 해봐. 그러면 타타타 따라하고, 투투투투 해봐. 따라하고. 재밌네요. 악기로 해볼래? 그럼 바로 해요. 생각을 안 해요, 어린 친구들은. 근데 어른들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이게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을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도도도도도 이렇게 집에서 하실 때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하시고 악기를 집어넣고 바람을 내보내면서 마음속으로 도도도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혀가 입천장이 아니라 리드에 갖다 떨어지면서 이제 소리가 나죠. 제가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도도도도도. 네. 그 다음에 스타카티 심어다 짧게 해라 그러면 더 짧게 끊으면 되죠. 더 짧게. 그래서 부드럽게 스타카토 해볼래? 스타카토 했는지도 모르겠죠. 아주 이게 한 버전이 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타타타타 투투투투. 근데 여기서 클라리넷을 하시다가 가장 스타카토 안 좋게 하시는 모델이 이겁니다. 턱으로 하는 거. 딱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이거는 오리 소리가 나요. 제가 한번 흉내가 더 어려워요. 해볼게요. 이렇게 턱으로 밑으로 당기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스타카토 할 때는 주법이 정확하게 볼이 안 나온 상태에서 말 그대로 타타타타 트트트트 타타타타 트트트트 그대로 하는 거예요. 트트트트 트트트트 타타타타 솔솔솔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스타카토를 하나하나 할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걸 가지고 4개씩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보는 거죠. 천천히 한 다음에 점점 빨리 하시고요. 네? 그래서 스타카토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 아주 심플하게 먼저 발음을 한번 해보시고 도도도도 렐렐렐레 미미미미 파파파파 하는데 실제로 할 때는 이 아래턱이 안 움직이게 더더더더 렐렐렐레 미미미미 파파파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스타카토는 이 정도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라리넷을 어느 정도 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 좀 많이 하신 분들 이제 고충을 들어보다 보면 다른 건 다 좋은데 라시가 왜 이렇게 어렵냐? 시라 때문에 악기 못하겠다. 심지어는 제가 몇 년 전에 방송에서 MBC PD분이 클라리넷을 취미로 연습을 하다 시라가 안 돼서 자기는 클라리넷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라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한 가지만 제가 먼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시까지는 잘 하셔요. 그 다음 나가 문제인데 오른손은 못 띄고 왼손도 이게 악기가 이제 불안하니까 못 띄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왼손 집게 손가락을 이렇게 누르시는 거야. 정직하게. 이렇게 누르시면
100년을 해도 연결이 안 됩니다. 제가 해볼게요. 끊길 수밖에 없어요. 음이. 여기서 한번 띄웠다가 다시 붙이는 거니까. 그러려면 낫이 시라가 잘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손가락입니다. 이 손가락이 여기서 절대 띄워지지 않고 바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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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여기서 빨리만 간다고 아무리 0.001초 빨리 가도 끊깁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 절대 안 돼. 이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제 이 손가락 모양을 잘 보세요. 이거는 요렇게 움직여야 돼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거만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구분 연습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교칙본 중에 이거 써놓으신 분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자 보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면 잘 안 되죠. 자, 이제 오른손도 이제 좀 못 뛰는 상황인데,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파샵이잖아요. 여러분들 파샵 라 파샵 라 이걸 천천히 연습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음이 안 끊기죠. 근데 기존에 하시려면 대부분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딴 소리가 걸리죠. 아니면 아무리 빨리 가도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라를 눌렀을 때도 요 옆으로 누른다는 생각, 이 집게 손가락 옆면으로 누른다는 생각. 제가 좀 과장하긴 했지만 보세요. 손 모양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임이 이게. 그러면 천천히 인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미라, 그 다음 레라 하나씩 눌러가는 거죠. 소라, 시라, 라라, 솔, 파, 리. 그 다음에 이제 미까지 하시면, 지금 제가 이제 빨리 했는데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에서 옥타브 키 누르면 시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이제 시다. 그 다음엔 시라를 천천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선생님은 오른손을 눌러도 된다고 했는데 왜 뛸까? 눌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세요. 소리는 나지만 처음에 조금 편할 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악기를 오래 하시다 보면 이 누른 게 결국은 부메랑처럼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처음에 힘들지만 시, 라를 오른손도 같이 띄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난 죽어도 못 뛰겠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뛰는 게 좋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동시에 띄었다 눌렀다 띄었다 눌렀다. 아까 구분 동작은 파라, 미라, 레라, 도라 이거를 천천히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리넷 하시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아마 첫 번째 하면 스키가고 이 시라일 것 같아서 제가 요 부분까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자, 감사합니다.